1분기 GDP 성장률 발표 나온 거 보셨나요? 1분기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있겠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조업 공업 분야, 이 부분의 성장률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고민하는 슬기로운 투자 생각 슬투생의 이인구입니다. 요즘 중국이 계속 핫하죠. 2월 초 바닥을 찍은 중국 증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홍콩 증시 역시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죠. 게다가 1월 GDP 지표도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중국 경제, 주식 모두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4월 영상 환승 차이나 시리즈에서 중국 증시 투자 매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지금 너무 싸다. 중국 시장 진입하기 좋다. 다만 유동성이나 경기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니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나온 거 보셨나요? 시장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4.8%였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무려 5.3%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가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5.3%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운 부분이 순수출 기여도가 0.77%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흑자 금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 경기 부진, 선진국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순수출 항목이 5개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에서 마이너스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1분기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GDP 통계 호조 요인으로는 정부의 제조업 분야 육성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2차 산업 분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조업 공업 분야, 이 부문의 성장률이 6%를 기록했고요. 특히 첨단 기술 제조업은 7.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공급 과잉? 중국의 경제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공급 과잉 이슈를 왜 꺼내느냐? 이게 모두 상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죠. 중국의 제조업 과잉 설비가 넘쳐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재고로 쌓이는 제품들을 수출해서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시진핑 정부는 사회적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정책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신규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2023년 말에는 드디어 1년 전에 비해서 대출이 아예 줄어듭니다. 반면에 2020년부터는 제조업 분야 대출은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육성하는 첨단 제조 분야, 신에너지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그런 산업으로 정부 지원과 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유휴시설도 많고 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무역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죠. 그렇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잘 대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무역 비중을 보시면 엄청나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교해보시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의 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나 라틴 등 이머징 국가들과의 무역 비중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구매력도 상승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중간재 수입도 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출 품목은 어떨까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방직 제품들, 저가 전자제품 등이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자동차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차량 등 운송 설비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5%가 안 되었던 수준이었죠. 특히 2020년부터의 중국산 자동차들의 해외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요즘에는 월 평균 20조 원 가까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들이 높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죠. 실제 통계로 확인해봐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도 보시면 러시아로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과 같은 이머징 국가들로의 수출이 많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양호한 1분기 GDP 성장률 수치를 해석하면서 다양한 함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출국 다변화, 또 수출 품목에서도 변화를 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국제 제품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투자에 활용할 만한 주가 차트를 하나 공유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들과 중국 대표 지수의 상대 주가 차트입니다. 2023년 중국 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요 가전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가전산업은 부동산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내 제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로봇 청소기 많이들 쓰시잖아요. 주변에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중국 정치 리스크가 언론상에서 많이 언급되고 그렇게 있긴 하지만 중국의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4월까지만 해도 약간의 우려감이 남아있었던 중국 경기 부분 리스크, 앞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정부 주도의 내수 투자에 힘입어서 2분기 이후에도 회복세를 지속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시장도 계속 좋겠죠? 여전히 가격이 싸고 첨단 제조 분야의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고 고배당 우량 기업들이 많은 시장, 이런 시장에서 당연히 투자 기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2024년 환승차이나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각, 슬투생의 이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